공판전 증인신문 기일 동기서. 그래서 오는 9일에 전 청와대 행정관 신모 씨를 증인신문한다는 거예요. 검찰 쪽에서. 이게 법원에서 이게 뭐 판단이 나온 건데 대통령 친인척 관리 업무를 담당한 신모 씨에 대한 공판전 증인신문. 그리고 뭐 여기 보면 뭐 이거는 원래 피의자 방어권 보장의 절차라서 이렇게 통보하면 본인이 나오게 돼 있다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도 똑같은 이 통지서 갔다 그래요. 근데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은 증인신문 적절치 않다 결론. 그러니까 여기 참석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결정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아무튼 이런 내용까지 진행 중인데 이 사안과 관련해서 여야가 확실히 다르게 보고 있거든요. 역시 이 사안도요. 목소리 들어보시죠. 아직 뭐 감정이 격직해져 계실 수는 있겠는데, 예. 그러니까 뭐 인정하는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문재인 정부는 예. 이 아빠 찬스로 시작해가지고 장인 찬스로 끝나는구나. 조국 일가가 당시 얼마나 많은 국민들께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분노를 일으켰습니까? 아빠 그렇죠. 찬스를 쓰면서. 예. 근데 역시 이거 역시 아빠 찬스를 썼던 거 아닌가에 대한 생각이 있고. 명백한 정치 보복 수사로밖엔 볼 수 없습니다. 네. 명품백은 선물이고 월급은 뇌물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그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자꾸 떨어지는 것에 대한 시선을 다른 곳으로 옮기기 위해서 좌표를 문재인 대통령으로 찍어 놓은 것이다. 이렇게 보지 않을 수 있는 국민이 누가 있습니까? 다 그렇게 보실걸요? 그러니까 이준우 의원, 그러니까 고민정 의원의 얘기는 이건 정치 보복이다. 좌표를 문재인 전 대통령 찍고 좀 들어가는 거다. 그러면은 이게 수사를 하면 안 되는 사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가요? 이제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보죠. 근데 이렇게 지금 증거가 지금 상당히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구기동 집에서 양평동 집으로 이제 갈아탈 때 그때 불과 10개월 만에 양평동 집을 2억 5천만 원을 더 주고 샀어요. 10개월 만에 2억 5천만 원. 남편은 그때 무직 상태였거든요. 그 돈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거기에 대해 의혹을 밝힐 의무가 있고요. 또 하나가 이번에 책 편집한다고. 예. 문재인 전 대통령의 책이죠. 그 책 편집 디자인한다고 해서 2억을 뭐 받았대요. 2억이라는 얘기가 나왔죠? 네, 2억. 그러니까 5천만 원 또 빌렸다 그러고요. 출판사로부터. 근데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정상적이지 않고 많은 상상을 불러일으킵니다. 아무리 뛰어난 에이스 디자이너를 하더라도요. 몇 천만 원 정도는 합니다. 하지만 이거를 단 한 권 디자인하면서 2억을 받는 경우는요. 아마 전 세계에서도 그런 디자이너는 아마 없을 것 같고 만약에 그렇게 디자인을 잘하신다 그러면 지금 디자이너로서 계속 활동하셔야죠. 그런 것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또 김정숙 여사가 직원 통해 가지고 현금 5천만 원을 전달했지 않습니까? 예. 이것만 이제 합해도요. 지금 거의 한 5억 정도 됩니다. 이런 5억이 어디서 나왔을까? 나오는 여러 가지 얘기 중 하나가 특활비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특활비에서 김정숙 여사가 빼서 혹시 딸에게 전달한 게 아니냐는 그런 의혹이 나오고 있고 예. 또 그 과정에서 많은 진술이 있었습니다. 태국 갈 때 관여한 사람이 많아요. 예. 민정수석실에서 관여했었고 지금 저 신모 행정관 있지 않습니까? 이건 좀 사위 관련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는요. 태국 갈 때, 예. 태국 갈 때 그 도와준 사람이 민정수석실에 있던 이 신모 행정관이거든요. 그리고 타 이스타 제트 직원들도 태국에서 문다혜 씨가 거주한 걸 도와줬다 그래요. 그리고 중진공 이상직 의원이 사장으로 있던 이사장. 예, 이사장으로 있던 예. 거기에 있는 중진공 직원들도 도와준 거예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얽히고 섞여가지고 문다혜 씨를 도와줬는데 어떻게 이거 수사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지금 아까 김재석 의원이 아빠 찬스로 시작해서 뭐 장인 찬스 예. 했잖아요. 여기서 하나 더 좀 빠진 게 있는데 저는 김정숙 여사도 빠져서는 안 된다. 남편 찬스 거쳐서 장인 찬스로 갔다. 그 말씀까지 같이 좀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우 의원께서는 이제 뭐 조목조목 말씀하시면서 이제 굉장히 이제 비판적 입장을 내주신 거고요. 네. 지금 이게 그러니까 여권 내에서 이런저런 목소리가 좀 나와요. 그 목소리는 2명 등장합니다. 뭐 법무장관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당의 대변인 목소리도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2년 넘게 문재인 대통령 가족 주변을 샅샅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기가 막힌 이 기획수사, 이게 말이 됩니까? 2021년 12월 달에 시민단체의 고발을 단서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법원으로부터 적법하게 발부받은 영장 등에 기초해서 신중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정인이나 특정 정당을 겨냥해서 수사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문다혜 씨나 민주당이나
의혹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화만 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SNS에 엉뚱한 영상이나 올릴 뿐 국민의 물음에는 묵묵부답입니다. 떳떳하다면 당당하게 조사받고 결백을 증명하면 될 일입니다. 또 죄가 있다면 그에 맞는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윤경호 소장님, 전직 대통령 그리고 전직 대통령 일가와 관련된 수사예요, 지금. 이 사안 어떻게 보십니까? 민감하죠. 더군다나 문다혜 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피의자 문재인이라고 돼 있다. 예. 이렇게 흘러나왔죠. 지금 우리 이진우 의원이 얘기한 몇몇 혐의들은 검찰에서 상당히 교묘하게 내용들을 적절하게 흘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누구를 통해서 돈이 건네지고 김정수 여사가 보내야 될 돈이 친구인 누구를 통해서 송금이 됐다는 등 아니면 다른 그다음에 전체 금액도 이미 나오죠. 그래서 이제 결론은 경제 공동체. 그래서 하여튼 쉽게 말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지금 기소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정해놓고 가는 걸로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회에 어느덧 이 전직 대통령이라도 그러면 수사를 하지 말자는 거냐. 이게 과연 이 정당한 법 집행, 그러니까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한, 기소, 수사 이걸 제대로 지금 휘두르고 있는 거냐, 아니면 윤석열 정부가 기회만 되면 여는 전임 정부에 대한 비판, 비난, 그 정점에 결국은 전직 대통령까지도 생피를 주려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기소를 해서 법원에서 실형을 내리도록 해서 감옥에 보내려고 하는 건지 예. 이런 게 과연 지금 정당하게 집행이 되고 있는 거냐. 아까 우리 김상일 평론가가 얘기하신 이 형평성, 수사 형평성, 이거 역시 저도 이 문제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이 관역 수사도 똑같이 제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 검찰의 움직임을 놓고 보면 누가 봐도 윤 대통령의 뜻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을 거야라고 다 얘기하잖아요. 더군다나 전주지검이 막 움직일 때 그 전주지검에서 이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장이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왔는데 예. 더군다나 영전이라는 얘기까지 들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특정인 이런 성격을 제가 반영하자는 게 아니라 검찰이 지금 휘두르고 있는 이 칼이 과연 형평성 또는 공정성에서 제대로 잣대가 그려져 있느냐, 이것만 좀 생각하고 저는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수사 사항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관련된 사안, 그리고 앞서서 계속 진행 중이었던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여사의 법카 유용 의혹 수사. 오늘 소환 조사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주목을 좀 했고요.